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이 진행되고요. 2부에서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013-3366으로 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단기 랠리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은 좀 제대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한 11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88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부담감에 미국 증시가 약세 마감한 영향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리는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나타났었는데요. 알코아의 3분기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국내 시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쇼왕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며 이틀째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이러한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장 직후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한 18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빨간불을 들어오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89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간 이후에 11시 구간 1890포인트 아래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0.6% 약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900원 넘는 물량 팔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02억 원, 기관이 300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현재 빨간불 유지하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0.9포인트 하락한 49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현재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오늘 5일선인 495포인트 위에서 현재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이 14억 원, 외국인이 3억 원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0원대로 급등하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원 50전 상승한 112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환율은 8원 급등한 1122원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단기 급락에 따른 피로감과 글로벌 달러 약세 완화,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철강 금속주가 업종 지수로 봤을 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외국계 증권사에서 철강 업종이 올해 바닥을 짚고 내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현대제철은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온스틸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대한제강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포스코 현재는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주보다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희망추기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건설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산업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3.9%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주가 대비 2,600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2.8% 이상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계룡건설과 두산건설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풍력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풍력 발전기 설치선 수주 등의 영향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산이 2.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스도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용현비엔과 현진소재, 동국 SNC는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멘스가 일본 LED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흘째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 LED 업황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3.6%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 LCD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우리 ETI가 강보합, 한성 엘컴텍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선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호산업 우선주가 14.9% 현재 차트상에 보여주고 있는 전 종목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그동안 국내 시장을 이끌어줬던 외국인이 선 현물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료들 잘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렸듯이 오늘은 코스피가 좀 제대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던 만큼 오늘의 조정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조금 더 늘리고 있죠. 어제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밀린 1890선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어제 2% 이상 밀렸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가까이 밀리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흐름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고영주 제5대 총통님 나오셨고요. 또 장규철 백룡신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제5대 총통님께 코스피 시장 흐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가지수는 연속적인 상승 흐름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금일은 음선 일봉과 함께 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업종별로는 자동차라든가 그 외에도 흐름 자체가 업종별로 순환을 보이다가 바로 지난주부터는 바로 10월 달 들어오자마자 그동안 줄기차게 상승했던 화학 업종은 조정을 보이는 것처럼 업종별로 순환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도 주가지수가 단기적인 순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이때는 또 건설주가 또 순환으로 또 상승하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업종별 순환과 함께 지수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5월 이동평균선, 자, 지금까지 주가지수가 9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할 때 보면요, 5월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거나 또는 10일 이동평균선 라인을 지선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 5월 이동평균선에서 1890 라인에서 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 같은 경우도 잠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870이라든가 1880이라든가 이런 라인대를 한번 눌러준다면 더욱더 저점권의 매수 관점이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입니다. 옵션 만기주는 며느리도 모른다. 네, 그렇게 할 만큼 개인과 또 외국인 또 기관 이렇게 그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가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그 프로그램 매수 잔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청산 물량이 나온다면 다음 주 초반에는 한 차례 이 물량 청산에 의한 단기적인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이러한 숨고르기 조정, 눌림목에서는 다시 재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코스피는 1870에서 8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눌렸을 때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1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 장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졌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주체가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사고 파는지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는 팔고 반면에 운송 장비 업종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 자체는요,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라든가 일부 IT 업종의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전일부터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파생시장, 즉 선물과 옵션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바로 현물 시장을 뒤흔드는 웹도덕 현상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외국인들이 전일부터 선물에 매도 공세를 폈고요, 금일도 약 한 4,000개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인들이 전일 콜옵션을 138억, 금일도 콜옵션을 63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은 상방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콜옵션을 매수하니까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선물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지수를 조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일부 현물도 같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조정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인 그 프로그램 정리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다음 주 초반 중반까지는
다소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회에서 오히려 저점권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전기전자 업종을 개인들이 급하게 사들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오늘 그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그의 다른 업종에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큰 물량이 아니라 일시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파생 시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다음 주 중반 이후 특히 그 만긴 날은 그 며느리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의 움직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가권 매수 쪽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긍정적인 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이 시각 현재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줄고 하락폭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조선업황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선 기재재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백면수사님? 네, 뭐 코스닥 시장은 그 500포인트의 돌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500포인트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을 좀 3일째, 3, 4일째 보여주면서 다소 좀 매물 돌파에는 힘겨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항상 플러스 출발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가 밀린다는 점이죠. 그 얘기는 개장 초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그 투자자들이 강하게 사러 들어오는데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다소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향후 5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 강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선취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흐름을 본다면 오늘 그 전기전자 부품 쪽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돋보이는 종목이 루멘스가 오늘 일본 LED 시장의 진출에 따른 그런 호재가 작용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부품주들도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아마 투자자들은 배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금요일이지만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500포인트의 돌파를 위해서 준비한 구간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외국인 매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 심리를 안착시킨다면 500포인트 돌파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그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소 하락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가 조정받을 때 바이오나 또 제약 쪽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코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시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IT 부품주들에서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어떤 그 조정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제 다음 주쯤 500선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종목별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 제 양 옆에 앉아 계시고 위클리 종목 배틀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 매수가 되고요. 다음 주 출연하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규칙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총통님과 심기원 연구원님의 대결이었는데요. 결과는 제5대 총통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완승을 거두신 건데요. 수익률이 한 5.7% 대우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총통님. 네. 대우증권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연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증권주가 강했고요. 역시 대우증권 수익이 한 5% 이상 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오늘 장이 좀 밀리면서 대우증권도 조금 밀리더라고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위클리 종목을 따라 하셨다면요. 제가 1차적으로 대우증권의 목표가를 28,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도 수익권이 충분히 나오셨다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라 그러면 26,000원 라인대. 자, 26,000원 라인대는 바로 앞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타났던 그 양봉의 지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26,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권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목표가는 28,000원을 1차적으로 유지하되 주봉과 월봉에서는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3만 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는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 대우증권도 단기적인 조정률이 들어온다면 한 번쯤은 차익 실현, 즉 목표가에 아직 미달했지만 27,000원 라인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해가지고 26,000원 라인대 또는 살짝 깨면은 저가권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위클리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백명수사님께서는 시젠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금년도 9월에 상장된 새내기주입니다. 시젠을 들고 나오셨고, 제5대 총통님께서는 오늘 또 수주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현대건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매수가부터 결정을 해볼게요. 먼저 백명수사님의 시젠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시젠은 방송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어제보다 7%나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우리는 이 가격대 매수를 결정할 텐데요. 46,6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통님의 현대건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어제보다 2%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2,9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에 다른 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4대4 동점이 나왔네요. 백명수사님의 시젠 그리고 제5대 총통님의 현대건설 두 종목 모두 다음 주 흐름 괜찮겠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백명수사님의 위클리 종목 배틀 종목은 시젠입니다. 분자 진단 전문 업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뭘 하는 기업인지부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동사는 그 분자 진단이라고 해서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예. 사실 이 분자 진단이라는 것은 뭐 세계에서 그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향후 질병을 뭐 진단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올해도 2.7배 정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큰 수익이 날 거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정도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향후 매출이 늘어나면 또한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물론 동사는 그 시제는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고 또한 대주주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 물량이 별로 없는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지속 순항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비중을 뭐 10% 이내로 아주 최소화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역사적 고점, 현재 그 상장 이후 최고점인 39,500원을 일찌감치 돌파하고요. 5일선을 타면서 지속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소 크게 큰 양봉이 나오면서 다소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따라붙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죠. 눌러준다면은 뭐 4만 5천원, 6천원 정도에서는 일부 한번 사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그 목표가로 드렸던 5만 원 부분에 이미 근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을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서 들어가 보는 전략인데 지지 라인은 저는 42,2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 부근 45,000원 부근을 지지라인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봉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라인을 너무 밑에다 설정하게 되면 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4,000원 정도로 지지라인을 올려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적이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즌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위클리 종목 배틀에 다루는 종목들은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매수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함께 따라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전문가가 말씀하신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잘 적어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산 가격은 46,600원이었지만 4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매수해보는 게 좋겠고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총통님의 현대건설에 대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72,900원이었고요. 어제였죠. 비숍님께서도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총통님. 네, 일단 현대건설하면요.
돌아가신 정주영 그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이 현대건설의 큰 현대그룹의 모티브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 현대건설이 주인을 잃고 지금까지 우왕좌왕하던 과정에서 지금은 현대그룹 자체에서도 현대건설을 인수하겠다는 이제 광고도 나오고 있어요. TV 광고도. 그러면 결국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으로 다시 품 안에 들어간다는 관점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많은 이 어떤 새로운 상승 모티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요, 정주영 회장이 참 아꼈던 기업이었고, 또 이런 관점에서 현대건설이 중동 지역이라든가 그 외에 건설 수주 자체가 상당히 많은 수주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는 왕자의 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동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현대건설이 2번이나 감자탕을 끓였습니다. 2번의 감자탕을 끓이면서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의 단가가 지금 73,000원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의 감자탕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이거 7,000원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은 과히 비싼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건설의 매수 관점과 함께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자라는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현대건설의 M&A, 이 부분이 결국 시장의 주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향후 종합지수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통한 1959 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대세를 가는 관점에서는요. 이러한 금융 트로이카에 하면 역시 대우증권을 포함한 현대건설 이런 종목이 대표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죠. 네, 일단 현대건설의 목표가는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힘,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은요. 대세 상승할 때는요. 52주 신고가라는 종목을 잘 봐라. 이 52주 신고가라는 종목들은요. 꾸준하게 시세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라는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의 목표가는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저는 1차적으로 8만 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 9만 5천 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 보시면 현대건설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손절가는 7만 원대, 바로 7만 원대가 20일 이동평균이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7만 원 라인을 깨진다면 이때는 손절하겠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상승 방향으로 포인트를 두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오늘 13억 달러 규모의 해외 발전소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신 종목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백동수님께서는 오늘 시젠을 들고 나오셨고요. 또 총통님께서는 현대건설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젠부터 살펴보죠. 시젠은 매수가를 46,600원에 결정을 했었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44,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총통님의 현대건설도 살펴보죠. 매수가는 72,900원이었고요. 단기 목표가는 8만 원에서 중장기적으로 9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손절가는 7만 원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 비싼 것 아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곧바로 또 이어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뵙겠습니다.